안녕하세요. 예쁜 상처TV의 이강래 교수입니다. 자주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어야 제가 자주 뵐 것 같아요. 항상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 보내주시고 또 구독도 꼭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맥지 청소년 대안학교의 영화 테라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연재가 우리 대안학교에 처음 나타났을 때 선생님들은 저 녀석의 끼가 영화 찍기랍니다. 저를 데리고 영화를 한번 찍어 봅시다. 제목을 잡았어요. 창문이 없는 집에 달이 뜨다 라고 했어요. 근데 꼭 그 제목을 고집해서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상영하기에 이르는데, 장소가 광주에 있는 가장 큰 영화관 광주극장에서 무료로 무대에 올랐어요. 그때가 2000년인데 그때가 맥지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실시한 청소년 영화제의 제1회가 되는 것입니다. 연재는 2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12년간을 엄마하고 둘이서 성장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에 맥지로 왔어요. 그래서 중2가 됐는데 문제없이 엄마하고 잘 성장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조금 일찍 학교로 돌아와 보니까 엄마의 신발 옆에 웬 낯선 남자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그날로 집을 나갔어요. 근데 사실 2~3살 전부터 엄마의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달 가까이의 소년원을 거쳐서 보호 관찰까지 마치고, 그리고 대안학교인 맥지에 와서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영화를 완성한 거죠. 이제 그날로 내일 말하자면 영화를 상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상의해가지고 이 기회에 연재의 엄마를 어떻게든지 모셔다가 영화 상영장에서 같이 영화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영화를 트는 날 연재 엄마는 좌석 뒤편에서 웅크리고 아들의 영화를 같이 살펴본 것이죠. 김현재 연출, 김현재 주연, 고광현 감독. 고광현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분이 아닌 10분짜리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감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분짜리의 이 영화가 끝나고 뒷좌석에서 연재 엄마는 가버릴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흑흑거리고 울었고, 그 소리를 연재가 듣고는 쏜살같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옷에 눈물이 젖도록 울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나리오의 마지막 대사는 꼭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 대사가 뭐냐? 엄마가 연재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멘트입니다. 그날로 연재와 연재 엄마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그때부터 지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상처는 그때부터 예쁜 상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연재가 31~32살인데요. 그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중류 시나리오 작가의 반열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에 있었던 제1회 한국 청소년 영화제의 5개의 작품 중에 하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유기 청소년이 학교를 이탈해서 탈학교 학생으로서 유기에 빠지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살자가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원인이 학교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년 봄부터 학교 폭력에 관한 영화를 찍기로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같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예쁜 영화, 예쁜 상처를 찍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올려서 공익기부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카카오톡 같이에서 한 5,800명의 기부자가 기부를 해서 상당한 모금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봄에 예쁜 상처라고 제목을 짓게 된 것도 연재가 예쁜 상처로 꽃봉오리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기 청소년의 가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중요한 것은 가출이 유기 청소년을 만드는 가장 큰 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찍어서 청소년들의 위험한 테마에 테라피로 접근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이 희망 낳기라는 미혼모에 관한 것입니다. 애들이 애를 낳은 것이죠. 우리가 찍었던 미혼모 영화 희망 낳기는 간단히 이야기할 때 주인공인 연희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오빠 1살 더 먹었는데 18살이 영재. 근데 이들은 5, 6명이 떼거리 다니면서 혼숙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연희가 배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애를 뵌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는 연희를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해줄 생각으로 케어를 하다가 영재는 절도죄를 저질러서 연희가 배가 불러올 쯤에 소년심사원에 가서 감방을 3개월 정도, 아니 5개월 정도입니다. 5개월 정도 살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마치 연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연희가 오빠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그 눈에 안개가 차오르게 끼더래요. 뭐니 물어봤더니 영재가 오빠 이 얘기는 오빠 얘기가 아니야. 그러는 순간 영재는 더 힘세게 배부른 연희를 그 얘기를 끌어안고 흐느끼면서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영재는 연희를 부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병원비를 타서 해산을 하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영재의 집으로 갔는데 3일 후에 영재 아빠가 이상한 낌새를 뀌고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로 아들을 바로 차버리면서
연희도 끌어내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날로 피덩이를 안고 연희와 영재는 길거리로 찜질방으로 친구의 자취방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부모가 계셨는데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그런 생활을 연희와 영재는 거기서 난 애기 이름이 민채인데 민채가 5살이 될 때까지 그들만을 의지하면서 희망의 꽃봉오리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17, 18살 때 그랬으니까 5년 뒤에는 22, 23인데요. 그 나이에 그들은 이미 희망을 낳았던 것입니다. 5년 전에 불행을 낳았던 5년 후에 희망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채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서 150만 원가량이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희가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가서 돈을 구걸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가는데 달려가서 엄마의 등을 잡고 엄마, 이 애는 영재 애가 아니야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얘가 씌워오는 거다 생각하고 따돌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는 엄마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그래서 새벽같이 영재의 집을 수소문해가지고 영재만 나오라 그랬어. 다방에서 영재한테 물어봤어요. 영재야, 이게 네 얘기냐? 이게 민채가 네 얘기냐? 아니다. 아니다. 그 고백을 듣고 연희 엄마는 영재와 자기 딸을 그리고 자기 손녀를 애손녀지요?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희망 낳기의 스토리가 결국은 미혼모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테라피 하려는 이러한 시도였다고 말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방금 언급했듯이 청소년의 유기의 가장 큰 브릿지는 가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낡은 영상기, 낡은 편집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컴백홈이라는 가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4천여의 중고등학교에 배포했어요. 그리고 또 마치 산모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산모의 아픔을 잊고 또 애기를 뵌대요. 왜? 그 애기가 활짝 웃으면은 그 산모 고통은 수증기같이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컴백홈에 이어서 성매매를 영화 테라피하는 하얀 물고기라는 영화를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돈부터 줘요. 아이고 오늘 왜 이래? 어? 돈부터 줘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안 줬냐? 이게 오늘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여기에서는 스토리가 단순한 것, 아저씨가 스마트폰을 사준다는 것, 그리고 조금 알고 지냈던 아저씨가 영화에 단역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는 것,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만 두비평강을 건너고 만다는, 그것도 찍어서 한 4,000부를 전국의 청소년 관련 단체와 중고등학교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게임의 중독이 청소년들한테만큼은 가장 심각하다. 아, 짱나 진짜. 너 야자 빼달라면서 뭐라 그랬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며. 너를 믿으라며. 아, 좀 달라고 했어.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임이라 맘대로 그만둘 수 없단 말이야. 좀 이따 언제 아, 진짜 왜 그래? 하라고. 아, 줘! 새끼야. 에이, 마치 전기로로 멋을 납을 녹이는 것 같이 게임의 중독이 그 청소년들의 뇌를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것이에요. 순간 엄마의 가슴을 찌르고 바로 회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이름이라 아는 제하에, 특히 그 나이 또래 애들이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영화 테라피 잃어버린 이름을 보면서 더 흑흑거렸어요. 저희는 거기에서 뭘 느꼈어요? 아, 이 영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테라피가 돼서 다시 찾은 이름으로 영화 제목이 바꿔지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느끼던 것입니다. 2019년 봄에 이제 예쁜 영화를 찍어서 자살의 브릿지인 학교폭력을 단절하는 이러한 예쁜 영화를 찍어서 세상에 내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벌써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개월을 지금 예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예쁜 상처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맥지가 지금까지 영화 테라피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서 멍들어 있는 젊은 유기 청소년들의 영혼을 구해냈고, 또 예쁜 상처라는 영화를 통해서 학교폭력으로 가해자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했던 상처를 입은 영혼들에게 똑같이 다가가서 이들이 그때의 학교폭력과 어우러졌던 그 상처를 어느 시간 후에는 마치 영재와 연희가 끝끝내는 예쁜 상처로 그것을 끝맺음했듯이, 이 예쁜 상처라는 영화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마음으로 굳게 다지면서 우리는 이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약 15, 16년간 5편의 영화를 찍어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무료로 배포하면서 헌신해온 동신대학교의 차도 감독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림자에서도 예쁜 꽃이 피어난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이 그런 것을 이러한 영화 테라피 영화를 찍는데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모습 속에서 떠올려 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치 오늘, 바로 오늘 21회 한국 청소년 영화제를 개막식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다음 파트에서는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이 1회부터 21회까지 영화제를 통해서 위기 청소년에게 영화 테라피로 다가가는 이러한 것들을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